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대성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전 시간에 이제 핵심 개념 3.1 운동은 그 임시정부 배워왔잖아요. 그죠? 사실은 3.1 운동은 뭐 아주 쉽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문제가 참 어렵게 나옵니다. 근현대사에 어렵게 나오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트거든요. 자, 오늘 또 살을 붙여보면서 공부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1 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대 일제 그 무단 통치 시기에 10년대에 어떤 활동들을 하였느냐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요, 이 비밀결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일단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 비밀결사 조직기는 무엇이 있었느냐? 뭐 대표적인 구한말 때 만들어져 가지고 일제 강점기까지 쭉 연결되어 내려왔던 조직이 있었죠. 신민회. 네, 그 신민회가요, 이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은 와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백오인 사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단체를 한번 볼게요. 자, 비밀 결사 조직 대표적인 건 바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더라. 자, 이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인물은요, 바로 임병찬이라는 인물입니다. 임병찬.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1912년에 결성되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종을 황제로 다시 복위시키기 위한 복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독립의군부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옛날이요. 네, 다시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활동으로서는요, 일제에게 국권 반환을 요구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의병 전쟁을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이게 이제 독립의군부의 어떤 모습들이었고요. 또 하나의 그 비밀결사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대한광복회라는 거예요.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요, 뭐 당연히 목표하는 바야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 방법이 좀 달랐어요.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라면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얘기죠. 박상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독립의군부는 공화정이 아니라 전제정이죠. 전제정. 그죠? 다시 대한제국, 제국, 황제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반면에 대한광복회는 황제 아니에요. 예, 그냥 국가의 대표를 국민이 뽑아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지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대한광복회는요, 만주의 사관학교 설립도 목표로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금, 독립자금, 친일보호를 처단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1910년대예요. 1910년대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놓고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준 다음에 여기 기억, 니은 준 다음에 각각의 뭐 가나로 준 다음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주 시험에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이거는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자, 국외 독립운동을 한번 볼까요? 자, 신민회 회원들이 삼원부를 개척하는 모습들. 국내에선 지금 여러분들 비밀결사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랬죠. 국외에서는 바로 이렇게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주는 지금 신민회 회원들이 삼원부 개척했고요. 자치기관은 경학사, 그리고 신흥강습소 3.1 운동 이후에는 신흥무관학교로 개명하고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연해주입니다. 연해주에는요, 신안촌, 그러니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키워드.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하면 어디? 만주의 서간도 지역. 신안촌 하면 어디? 연해주 지역. 연해주에도 권업회도 있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에는 여러분들
대한인국민회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조직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건데 대한국민회가 있고요. 대한인국민회가 있어요. 대한국민회는 북간도 지역에서 여러분들 왜 그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아시죠? 그죠? 그 대한독립군을 후원해준 단체가 바로 대한국민회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 하나 더 들어갔죠? 대한인국민회입니다. 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주적은 대한인국민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와이에서 이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자, 이렇게 국외에서는요,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 건설해가지고 또 독립을 또 준비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3.1운동의 배경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파리 강화회의, 그죠? 여기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제시되었다라는 거. 자, 국외 움직임 한번 볼게요. 상하이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민족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제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지금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될 겁니다. 1919년 28 독립선언. 동경이죠, 동경. 이런 어떤 그 국외 움직임들. 하여튼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이제 그 마무리를 위해서 이 파리 강화회의 열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게 나오자, 그러면 우리도 이 기회에 독립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움직임들이 지금 국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축되어서 뭔가 이제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움직임 나오죠. 고종의 국장일. 고종이 죽어요. 제가 얘기했죠. 고종과 순종. 정말 그 우리나라가 그 국권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던 그런 황제들인데, 이들은 죽음으로써 우리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어떤 그런 마지막 모습은 보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고종의 국장일. 민족 대표 33인. 자, 이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1운동을 준비하겠군이라는 거 추론 가능하시죠? 그 3.1운동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오인 사건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민회가 해체됐는데 그런 원인을 제공하죠. 일제가 군자금을 모으다 잡힌 안명근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확대 조작하여 신민회 회원 105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네. 어떤 그 전국의 반전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조작을 하는 거죠. 네. 조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네. 몰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백오인 사건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임병찬입니다, 여러분들. 임병찬 어느 조직과 연결되었죠? 독립의군부와 연결되었죠? 복벽주의 시향. 1906년 스승 최익현. 최익현이 스승이네요. 그죠? 항일 의병운동을 이끌었던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쓰시마 섬에 유배를 당하였다. 최익현과 함께. 귀국한 후 은거하던 중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고 전국의 의병장과 유생들을 모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조직이 발각되어 체포된 후 거문도로 유배되어 병사하였다. 자, 여기 바로 임병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꼿꼿한 선비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자, 다음 이제 신한청년당 나오네요. 1918년 상하이에서 조직된 한국 청년들의 민족운동단체로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에 따른 국제정세의 재편을 기회로 외교활동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료가 뭐냐면 대한광복회 강령이라는 겁니다. 대한광복회 하면 또 떠올려야죠. 대한광복회면은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조직 중에서 공화정을 지향했던 박상진 이런 키워드가 따닥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부호의 의원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종래의 의병 및 해산 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의료에 무기를 구입한다. 본회의 군사행동, 집회, 왕래 등 일체 연락기관의 본부를 상덕대 상회에 두고 한만 요지와 베이징, 상하이 등의 지점 또는 여관, 광무소 등을 두어 연락기관으로 한다. 1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대한 광복회.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게 무장투쟁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 섬멸, 혼내주는 거, 행형벌, 행형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대한 광복회의 어떤 노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게 이제 또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28 독립선언, 일본 동경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하노라. 본단체는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서 독립을 주장합니다. 본단체는 일본 의회와 정부에 대해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함. 본단체는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정의할 것을 요구함. 예,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였거든요. 앞의 세 가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해 영원한 혈전을 선언함.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28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3.1운동을 전개합니다. 드디어 3.1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독립선언. 뭐 3.1운동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탑골공원에서 네. 먼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해서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탑골공원에 왜 민족대표 33인이 오질 않았을까요? 이 민족대표 33인은요. 당시 그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식당이죠, 식당. 식당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예, 바로 경찰서에 자수를 해서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있겠죠. 어떻게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사람들이 대표면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기층 민중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지도부 역할을 못했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고 또 그들의 입장 속을 한번 볼 때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선언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폭력적인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어떤 평가는 상반되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만세 시위 쭉 출발하고요. 자, 이게 이제 도시로 확산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어디로? 해외로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자, 해외로 확산되는 모습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국, 기타. 미국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에서 만세운동,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동포들이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이 3.1운동을 일본은 탄압하려고 뭐 무지 노력했겠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 바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그 건물에 다 그 제암리 그 주민들 남자들을 다 몰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학살시킨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제암리 주민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자, 3.1운동의 의의는 일단 거족적인 민족운동이라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을 수정하게 합니다. 1910년대 뭐였죠, 여러분들? 무단 통치였죠. 20년대 뭐였죠? 이른바
문화 통치였죠. 자,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변화시켜 놓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독립운동의 전기를 마련하는데요.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독립군의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자,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요. 1920년부터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같은 항일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자신감이죠. 아, 이 기층 민중들이 보였던 어떤 그런 조국의 어떤 독립의 열망 이런 것들을 이제 안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준 건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고요. 인도에서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3.1운동의 의의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3.1운동은 뭐 꼭 나와요. 그런데 아주 쉬워요. 예, 반드시 나올 건데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3.1운동의 결과 세워진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자, 이제부터 한번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국내외 임시정부의 수립, 3.1운동이 계기가 되었대잖아요. 대한국민의회, 어디에서? 연해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1919년 3월 제일 먼저 세워지고 있죠. 한성정부, 네, 국내 13도 대표들이 국민대회를 개최. 그래서 한성정부가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13도 대표들이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정통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어떤 그 임시정부가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무장투쟁 노선을 좀 지향을 해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 노선을 또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통합을 되려면 이 독립운동 방향이 일단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이 임시정부는 어디로? 바로 상하이로. 상하이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외교 노선을 좀 충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정치 형태는요, 대통령제입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선출하는 겁니다. 삼권 분립,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예요. 그 다음이 국무원, 지금의 행정부예요. 법원, 사법부죠. 그죠? 입법, 사법, 행정. 자, 에 입각한 그 공화제 정부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최초의 공화정 정부의 실체가 지금 쫙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쩌면 3.1운동의 의의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키워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3.1운동 당시 투옥자의 직업별 분표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투옥자면 이제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들이란 얘기인데 지금 58.4%가 농민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지식인, 청년, 학생이 한 20%, 상공업자가 13%, 노동자가 3%밖에 안 되는데 농민이 이렇게 3.1운동에 대거 참여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응집력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그죠? 1919년 3.1운동 때는 바로 이렇게 농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싸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순이죠. 네. 아주 앳된 그런 모습인데, 네. 1902년부터 1920년이니까 18살. 고등학교 3학년. 그죠? 그 정도. 예. 그 정도 나이로 순국을 했죠. 여긴 지금 3.1운동 당시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이었다. 지금 나이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한 고등학교 3학년쯤 되겠는데 3월 10일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충남 병천으로 내려가 4월 10일 아원의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었다. 이게 3.1운동이 이제 전개되니까 휴교령이 내려져요. 그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서울에서 벌어졌던 이 3.1운동을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해줍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 중에도 독립만세를 외치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유한순입니다.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임시의정원 1919년 4월 상하이 프랑스 쪽에서 상하이 국내 연해주 등 각 지역의 대표자 29인이 모여 구성하였다. 임시의정원 지금의 어떤 그 입법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지금 이제 임시정부가 지금 통합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네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의 그 시기별 투쟁 형태예요. 보니까 지금 일제히 지금 총을 쏘는 발표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발생되는 3월 1일부터 점점 확산돼서 4월 초에는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한 4달, 한 달 이상을 지금 계속 전국적인 시위로 지금 전개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대한민국 임시원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자료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음 이제 계속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세워졌어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자는 얘기죠. 자, 국내와의 연락체계 마련. 자,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 연통제와 교통국은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연통제와 교통국을 활용했던 시점을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연통제와 교통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었지만 바로 발각이 돼요.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거의 와해가 됩니다. 1920년쯤 되면 거의 와해가 돼요.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들 1919년 만들어져가지고 1945년 일단 일제강점기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계속 하는데 전반기와 후반기가 좀 나눠집니다. 전반기가 상하이 시대가 라면 후반기는 충칭 시대로 봐야 되는데 연통제와 교통국은 충칭 시대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 상하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했을 때 그때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묻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국내 비밀 행정조직 연통제고요. 교통국은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야 되는데요. 이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되면 그거를 또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 외교활동을 보겠습니다.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구미위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 상하이에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교론에 입각해서 운동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외교 노선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군사활동도 준비를 합니다. 이후에는요. 육군 주만 참의부로 편성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3부가 결성되는데요. 그 3부가 뭐냐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데 그중에 참의부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선생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독립협회의 독립신문도 맞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꼭 독립협회만 발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 사료집도 가능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진통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단 이게 외교론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이렇게 썩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은 뭐 바로 와해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 신채호와 박용만 등이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해산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승만이 그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에서 위임 통치해달라라고 요구한 사실을 문제 삼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열린 게 이제 이런 것들 배경으로 열린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라는 거예요. 1923년입니다. 바로 열리죠, 여러분들. 그만큼 19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했는데 4년 만에 지금 이런 진통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가 열렸다. 쉽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국민대표회의에서는요, 창조파와 그 다음에 개조파가 충돌하게 됩니다.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신채호,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예요. 이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개조파는 지금 현재 조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성과 없이 회의는 결렬로 돌아가고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떤 그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화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아까 그 국제연맹 청원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그리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박은식 조선광문회 역사학자 유교구신론 연결되죠. 박은식이 참 시험이 잘 나와요. 박은식과 신채호는 정말 단골로 나오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박은식은 참 문제되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선지 구성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식 굉장히 자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2대 대통령. 근데 이건 2대 대통령으로 해서 뭐 계속 간 건 아니고요. 잠깐만. 예, 왜냐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를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전환을 해요. 내각 책임제로 전환합니다. 내각 책임제로. 왜냐면 대통령제가 이게 지금 너무나도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을 바꿨다가 그래도 막 사람 다 빠져나가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위기 있다가 임시정부의 어떤 그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겁니다. 한인애국단. 자, 이 한인애국단 1931년도 조직되어가지고 32년도에 이봉창, 윤봉길, 특히 윤봉길의 폭탄 투척 성공,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을 이끌어내죠. 그런 흐름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교통국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만주 안동에서 아일랜드 인쇼가 운영한 무역회사 대리점 일용양행 건물 2층은 교통국이 입주하였던 곳이다. 임시정부는 이곳에 교통국의 안동지부를 설치하여 국내 정보를 수입하고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일을 맡아 처리하게 했다. 부산의 백산상에도 교통국으로 이용됐다. 독립공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구미위원부입니다. 1919년 9월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운영하던 한국위원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이 운영하던 대한민국 통신부와 프랑스 파리에 있던 주파리 위원부를 흡수하여 구미위원부로 개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어 물러난 뒤에도 계속 운영되다가 1928년 재정난으로 해체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되었던 이승만을 결국 탄핵하게 만들었던 그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는 1919년 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 직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나왔는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이 문제가 신채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제기하죠? 이게 나중에 알려져요. 이 사실이. 그러면서 그 알려진 시점에 이제 신채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하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해 주시고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라는 대의 명분을 지지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러면 평화회의에 참석한 연합국들이 향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면서 한국을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중립적인 통상지역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에 하나의 완충국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서 어떠한 세력의 팽창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완전 독립, 즉각적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사기를 꺾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국민대표회의 주비위원회 선언서입니다. 주비라고 하는 건 준비에 또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독립운동의 과거사를 회고하면 4년 전 독립선언 당시에는 2천만 민중이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향응하였다. 이는 수년한 반만년 유전의 자유정신과 10년간 함축된 독립사상의 고유 본능이 그대로 발표된 것이다. 우리들은 오직 과거 수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국민의 대단결이라는 절실한 각오 아래 장래를 준비하고 운동상 일대 기운을 소집함에 이르렀음은 앞날을 위해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단결. 이것은 오늘날 독립운동 상패의 갈림길이며 우리 운동의 절실한 문제는 오직 여기에서 해결할 것이다. 이에 본 주비에는 시세의 움직임과 민중의 요구에 따라 과거의 모든 분규와 착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완전하고 확실한 방침을 세워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다시 통일되어 조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국민대표 회의 주비위원회 선언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자료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와 관련된 Q&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는 왜 상하이로 결정되었나요? 자, 여기 지금 만주로 정하자는 주장의 근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만주와 러시아에는 100만이 넘는 동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만주로 와야 된다. 이미 무장 독립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주로 와야 된다. 국내로 진공작전 들어가기가 좋다. 압록강만 건너면 되는 거 아니냐. 상하이로 정하자는 주장의 근거. 만주는 일제 세력이 이미 침투되어 있어서 활동하기 어렵다. 연해주는 적색혁명의 전쟁터가 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 연결한 것이죠. 상하이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외교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하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연통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시한 연통제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거네. 지금 3.1운동 당시 투옥자의 직업별 분포인데 지금 여기 지금 농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정한 탐구 주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농민들이 왜 많을까?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 몇 년대로 설명드렸죠? 30년대로 설명드렸죠? 예, 그러니까 틀렸고요. 치안유지법과 지식인의 동향, 아직 치안유지법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산미 증식계획과 농민의 실태, 산미 증식계획도 여러분들 3.1운동 이후인 20년대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죠. 회사령의 폐지가 상공업에 미친 영향. 회사령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년대예요? 허가제 신고제 20년대죠. 틀렸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 농촌 사회에 미친 영향. 그렇죠. 이게 바로 1910년대.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그 삶이 또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5번. 그래 이제 시대가 연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다 지역에 수립된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어딘가요? 가는 연해주. 그렇죠? 나는 지금 서울이네, 서울. 다는 상하이. 그러면 나오죠. 자, 연해주 지역에 세워진 정부는 대한국민의회죠.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 서울 지역에 세워진 곳은 정부는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정부. 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먼저 가. 상하이. 신한청년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가 연해주군요. 연해주. 신한청년당. 이건 이제 상하이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 서울. 13도 국민대표의 명의로 수립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통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 한성정부. 세 곳의 임시정부 중 가장 먼저 수립된 곳은 연해주예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 상하이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은 연해주 지역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여기는 외교 노선입니다. 대한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었다. 이건 연해주 지역이죠.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인물의 연대기라고 하네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851년 전라북도 옥구에서 태어났대요. 다음 1889년 나간군수에 부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대요. 1890년 관직 생활을 청산하고 학문과 후진 교육에 힘을 기울였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1906년 최익현을 만나 사제관계를 맺고 스승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순창에서 일본군과 격전하다가 최익현과 함께 붙잡혀 스시마로 유배되었다. 1907년 유배가 해제되어 스시마에서 귀국하였다. 이 인물은 바로 임병찬이죠. 임병찬입니다. 근데 조금은 어렵네요. 네, 사실은 힌트를 조금 더 좀 확실하게 좀 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임병찬이면 자, 가단체가 뭘까요? 아, 계속 있군요. 그렇죠. 그래 정상이죠. 1912년 고종의 비밀 지시로 고종의 비밀 지시. 자, 요거 고종의 비밀 지시 여기 키워드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 등장했죠, 지금. 그죠? 전라남도 순무대장에 임명되었다. 1914년 무엇을 전국 조직으로 확대하고 구국항쟁을 전개하다 조직이 탈로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거문도로 유배되었고 1916년 거문도에서 순국하였다. 자, 이 인물은 바로 임병찬입니다. 그러면 자, 이 인물인 임병찬이 자, 이 가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 단체는 그럼 뭘까요? 임병찬과 관련 있는 건 바로 독립의군부죠. 독립의군부. 요 앞에 대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돼요. 대한독립의군부도 괜찮습니다. 자, 이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죠. 자, 먼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앞장선 것은 신민회. 틀렸고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것은 보안회. 틀렸고요.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한 것은 뭐 요 시기로 본다면 대한광복회. 틀렸고요.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광복회. 국권 회복을 위해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했다. 의 연결되잖아요. 그죠? 의가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의병 투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을 해서 5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 자, 가나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 자결주의, 자결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위하여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게 조선 청년 독립단인데요. 이게 지금 28 독립선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가혹하네요. 사실 요 문장만 읽고 28 독립선언을 유추해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예,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능 문제라면 이 자료만 갖고는 못 내요. 이거 갖고는 시기가 지금 한정도 안 되고 이걸 알려면 조선 청년 독립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 각 단체를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는 지금 내신에서 읽었던 자료니까 28 독립선언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일본의 억압 상태에서 활발히 일어나 나와 삼라만상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도다. 조상들의 혼령이 우리를 도우며 밖으로 온 세계의 형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앞길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따름이다. 자, 여기 이제 그 기미독립선언서죠. 3.1운동 때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죠. 뭐
가. 2.18 독립선언. 무장투쟁 노선을 표방하였다? 무장투쟁 노선을 표방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주의 영향,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틀렸고요. 일본에 유학한 유학생이 주도한 것은 바로 이 2.18 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이죠. 나가 아니라 갑니다. 김규식을 통해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되었다. 네. 기민독립선언서가요? 네, 기민독립선언서는 네, 민주대표 33인에 의해서 불려졌고 또 그것이 이제 전달되어서 탑골공원에서 또 발표가 되었죠. 틀렸습니다. 가나 모두 민족 자결주의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설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지였죠.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를 읽고 학생들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론해야 되니까. 근본 시위 운동할 때에 반포된 것이라 1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금일에 다시 독립대안의 국민이 되었도다. 지금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거되고 국무총리 이동희 씨 이하 평소 국민이 숭앙하던 지도자로 통일내각이 성립되도다.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우리의 환희를 무엇으로 표하랴. 삼천리 대한강상에 태극기를 날리고 2천만 민중의 함성을 합하여 만세를 부르리라. 오직 신성한 국토 적의 점령하여 있나니 2천만 자유민아 일어나 자유의 전쟁을 벌일지어다. 자, 지금 이 독립신문 1919년 11월 15일 날 나온 기사예요. 끝까지 싸우자. 이제 이런 내용이죠. 답.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기사로 보여. 그죠? 우리의 환희를 무엇으로 표하랴. 독립한 민족의 자유민. 자, 이제 우린 임시정부에 우리 임시정부를 갖게 되었다. 공화정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죠. 답은 맞고요. 을.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가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가 이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죠? 공화정.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면 전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 외교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이승만을 지금 대통령을 추대했다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둘러싼 논의래요. 가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 우리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부족하였고 한반도와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갈래로 분열된 독립운동을 통합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모두들 임시정부를 일개 민족운동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을 새로이 조직. 새로이. 그러니까 이 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는 지금 창조파네요. 그죠?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적 열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5년간 다수 국민이 추대한 임시정부가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논의하고 조직과 체제를 개선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개조파네요. 자, 각각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창조파 우호적 아니죠. 탄핵 주장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창조파 실력 양성에 의한 국권 회복 아니요. 무장투쟁 준비하는 겁니다. 개조파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아니죠. 이 사람들 이제 안청호 같은 인물인데 안청호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게 볼 수는 없죠. 민족주의 진영이니까요. 주로 만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개조파가요? 만주 쪽은 이제 창조파 쪽, 특히 뭐 연해주 세력 뭐 이런 쪽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가나 국민대표회의에서 대립하였다. 네, 창조파, 개조파 이렇게 대립한 것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과거를 회고하건대 4년 전
독립선언 당시에는 하루아침에 선언서가 배포되고 만세 소리가 일어났다. 미리 약속한 적도 없건만은 2천만 민중은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함께 행동하였다. 이는 수년한 반만년 유전의 자유정신과 10년간 함축한 독립사상이 고유본으로 발표된 것이다. 우리들은 오직 과거 수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국민의 대단결이란 절실한 각오 아래 장래를 준비하고 운동상 일대 기원을 소집함에 이르렀음은 앞날을 위해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단결? 이것은 오늘날 독립운동 성패의 갈림길이며 우리 운동의 이거 아까 읽었던 거네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국민대표회의, 주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네. 이에 본 주비에는 바로 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회의명은 국민대표회의죠. 그죠? 국민대표. 위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회의의 결과를 서술하죠.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죠. 그죠? 결국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 결렬로 되면서 많은 임시정부 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하여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 사실은 한인 애국단 이후, 즉 충칭시대 남았죠. 우린 지금 상하이 시대만 본 거고요. 충칭시대 가면 더 복잡한 게 나옵니다. 네, 그건 여러분 꼭 다음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핵심 개념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즉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국내 민족운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